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볼게요. 기본적인 사형식 문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장에 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indirect object이라고 그러죠. 간접 목적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는 서술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보통 하다의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 많냐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다의 느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실제 주는 것이 여기 있는 직접 목적어죠. 무엇을 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사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의 기본 구조를 아실 거예요. 수동태 기본 구조는 뒤에 있는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오는 건데 사형식 문장의 특이점은 뭐냐면 목적어가 몇 개인 거죠? 그렇죠. 2개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모두 수동태로 나올 수 있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수동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 있는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수동태로 나올 수 있고요.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로 나올 수 없는 동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만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간접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나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접 목적어가 만약에 문장의 주어로 나와서 주어가 되었습니다. 자, 동사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비동사와 과거 분사의 형태를 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면 이 비동사는 우리가 수시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수시. 자, 단수 복수를 누가 결정합니까? 이 수는 앞에 있는 주어 간접 목적어가 결정합니다. 자, 시제는 누가 결정합니까? 앞에 나왔던 동사의 시제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크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뒤죠. 자,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직접 목적어가 남습니다.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옵니까? 그대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by 행위자로 오게 됩니다. 물론 주격이 아닌 목적격을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할 건 여기 있는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오는 경우입니다. 자, 직접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선 비동사와 과거분사는 똑같습니다. 비동사와 과거분사는 똑같고요. 자, 역시 이 수시도 그대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물론 주어는 여기에 맞춰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간접 목적어가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 간접 목적어는 실제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뭘 가져오냐면 그렇죠? 전치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렇죠? 간접 목적어가 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by 앞에 주어가 목적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요.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형식 문장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삼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문장의 실제 목적어는 여기 있는 직접 목적어. 자, 그 다음에 뭘 쓰게 됩니까? 그렇죠. 전치사를 쓰고 뒤에다가 간접 목적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문장을 어떻게요? 수동태로 만들게 되면 이 구조가 그대로 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전치사는 앞에 있는 이 동사에 따라서 어떤 때는 to, 어떤 때는 for, 어떤 때는 of가 옵니다. 자, 대부분의 동사들은 뭐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to가 옵니다. 자, 근데 for가 오는 것, of가 오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나머지는 to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되겠습니까? 이 2개만 보면 될 텐데 첫 번째, of가 오는 동사는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는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동사 ask, 동사 inquire.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한다라는 동사가 나왔다면 전치사 of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치사 for 쓰는 경우입니다. 이 for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왜 뭐냐면 M, E, C, D, 자, E는 빼고요. F, G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은요, make, B는요, buy, 때로는 build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C는요, cook, D는요, do, F는요, find, 그리고 G는요, get입니다.
자, 이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사람을 위한 준비 동작이 있습니다. 네, 뭐 해야 되죠? 우선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사야 되고요. 지어줘야 되고요. 요리해야 되고요. 뭔가를 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어디 가서 가져와야 돼요. 네. 자, 이런 준비 동작이 있는 동사들은 대부분 뭐가 온다? 전치사 for가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다 뭐가 온다? 네, to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뭘 파악해야 되냐면, 그쵸? 대부분은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 겁니다. 근데 간접 목적어가 되지 않는 동사들이 있겠죠. 그렇죠?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가져올 수 없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아까 전치사 for를 썼던 동사들 있죠? 이 동사들은 대부분 다 간접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해지거든요. 자, 간접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뺐어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건데 그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 사람이 구매된다. 그 사람이 지어진다. 그 사람이 요리된다. 그 사람이 뭔가를 당해진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을 가져온다. 이런 느낌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사들은 되지 않고요. 이 이외에도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동사 sell. 그 다음에 동사 bring. 그 다음에 동사 write, 동사 read, 그 다음에 동사 choose, 그 다음에 동사 pass. 자, 이런 동사들은 당연히 간접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뺄 수가 없다 하는 것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수동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여기 있는 이 과거 분사입니다. 자, 모든 동사는 형태를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형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형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분사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분사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동태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